힘들게 번 내 돈 지키고 불리는 가장 쉽고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번 편에선 알아보겠습니다. 네. 양PD 무슨 과자 좋아해요? 요즘은 과자를 캔맥 딸 때 같이 먹는 술안주로 좋은 과자. 술안주 하면 뭐다? 새우깡. 아, 새우깡. 30년 전에 그럼 새우깡 가격 얼마인 줄 아세요? 30년 전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아, 그쵸. 네. 근데 왜 새우깡 타령이야? 30년 전에 새우깡 200원이었거든요. 아, 200원? 네. 아, 그 정도면 하긴 유치원 때? 그쵸. 지금이 1,300원이니까. 아, 졸라 비싸. 지금 1,300원 갖고 그때로 가면 6봉지 반을 사 먹을 수 있는 6.5. 네. 근데 왜 새우깡? 뭐 PPL 들어온 거야? 농심? 농심 안녕! 뭐 저희 구독자 수 이제 뭐 갓 100명 넘었는데. 그래도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지. 네, 저희한테 뭐 PPL은 안 들어왔고 그냥 이제 뭔가 예를 들어주려고 새우깡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그 전에 사실 돈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에 대한 이해. 혹시 은본이제나 금본이제도를 알아요? 은메달은 알지. 본위제? 네. 설명해 주세요. 나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은본이제도나 금본이제도는 일정량의 은과 일정량의 금을 본위화폐로 교환하는. 그 옛날에 책 화폐 전쟁에서 1장에서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1장, 난 모든 책을 1장만 읽고 덮거든. 계속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증서 개념으로 발행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증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지폐 있지 않습니까? 그 지폐가 증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폐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금으로 진짜 교환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치. 지금은 진짜 그냥 신용화폐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금수와 은수에 맞게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1971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 금본위 제도를 탈피합니다. 폐지. 닉슨. 폐지하죠. 닉슨. 그리고 이제 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잘리게 되는데 그 뒤로는 이제 금본위제가 없어진 거예요. 미국이 다시 안 돌려놓으니까 곧 돌려놓겠다 하고 잠깐 폐지했는데 잘리고 나서 그대로 간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신용화폐 체제가 된 거예요. 신용화폐. 네. 신용화폐 체제로 변화가 된 후에는 그 국가의 신용을 기준으로 해서 화폐를 찍어내고 그냥 그 국가를 믿고 화폐를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막 지 맘대로 찍어내는구만. 그쵸. 막 찍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이제 뭐 미국이나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기축통화국은 돈을 맘대로 찍어낼 수 있지만 그 기타 다른 나라들이 만약에 돈을 막 찍어낼 경우에는 엄청난 혼란 상황, 초인플레이션 상황에 닥치게 되겠죠. 뭐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나라처럼. 그렇죠. 그냥 갖고 있는 돈 막 찍으면 그냥 모든 물건 가치만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몇 조 가지고 가서 빵 하나 사 먹고 오고 오늘 아침에는 3조 갖고 빵을 사 먹었는데 저녁에 사 먹으려고 3조를 갖고 갔더니 5조가 돼 있는 거죠. 거의 부르마블 씨앗은행이네. 네, 뭐 그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돈을 막 찍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기축통화가 뭐예요? 기축통화. 쉽게 얘기해서는 이제 국제 무역할 때 수출 수입하고 할 때 이 돈으로 결제를 하는 거죠. 그럼 미국 애들이 아이폰 우리한테 팔 때 우리는 달러로 줘야지 우리나라 원화로 주면 안 됩니다. 네. 국제 무역. 그렇죠. 국제 무역할 때 쓸 수 있는 통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달러화고요. 그리고 뭐 유로화. 그리고 뭐 준기축 통화인 뭐 엔화 그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 이게 기축통화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돈을 막 찍어내면 돈이 똥값이 되는 거네. 그쵸. 뭐 화폐 가치가 상당히 하락할 수 있겠죠. 하락. 네.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 돈을 많이 찍어내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원래 세상의 모든 경제는 희소성이지 않습니까? 많아지면 똥값 되는 거죠. 그치. 네.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래서 말하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자료를 한번 보면 미국, 유로존, GDP 2위 국가인 중국, 그리고 뭐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나라에서 화폐를 엄청 찍어내고 있어요. 최근, 그죠? 그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쭉 돈을 이렇게 많이 찍어오고 있는 게 문제죠. 자, 그럼 이제 시중에 화폐가 그만큼 많이 풀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가치가 하락.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몇 %인지 아십니까? 뉴스 보니까 뭐 한국은행 총재 그 얼굴 나오고 한 2%? 아, 네. 그 2%보다 더 아래 1.25% 역대 최저금리입니다. 야, 그럼 씨. 그러면 양 PD 같은 경우에 은행 예금 금리가 1%예요. 저축할 거예요? 안 해. 은행 가지도 않을 거야. 그럼 10%면? 아, 10%는 가야지. 바로 가야지. 가고 그냥 묻어둬야지. 묻고 더블로 가. 맞아요. 그래서 저금리일 때는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맡기기보다는 다른 투자하겠지? 그쵸. 그냥 돈을 빼서 다른 투자를 하겠죠. 그렇지. 하지만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은행 가야지. 은행 가야지. 돈을 맡기겠죠. 은행원 가야지. 자, 그럼 아까 전에 통화량이 엄청 많아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국제 경제가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또 돈을 맡기지 않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겠죠. 저금리 1.25 최저금리니까. 네, 이런 상황이 겹쳐져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러면은 통화량이 증가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면 내가 돈을 그냥 갖고 있으면 계속 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겠죠. 아씨, 그래서 들을수록 짜증나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통화량이 지금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이런 건 이제 유동성이 너무 시중에 넘쳐 흐른다는 건. 다음 전에도 얘기한 그 두 가지 외에도 우리나라의 지금 특수한 상황이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가 재정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500조 슈퍼예산 500조가 넘어가죠. 네. 그런 정부 지출이 계속 늘어나요. 정부가 그러니까 돈을 시장에 푸는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까지 돈을 더 풀고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은 넘쳐 흐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화폐를 실물 자산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면 차를 살까? BMW나 볼보 사고 싶어. 볼보. 차 같은 경우는 물론 물건이죠. 실물 자산이긴 한데 소비재예요. 소비재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사서 쓰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감가상각. 네, 뭐 감가상각도 되고 그냥 뭐 사는 순간 중고가 돼 버리니까. 중고가 되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가치가 상승할 만한 실물 자산을 사야겠죠. 아, 여기 우리 집. 집. 그쵸. 1억 올랐습니다, 여러분. 1억. 네. 부동산. 그쵸. 부동산.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실물 자산 하면 부동산과 금. 아, 맞아. 금. 네, 금이 되겠죠. 근데 이제 부동산 상승론자는 저는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하락론자도 아니고. 근데 신용화폐 시스템 지금 현재 아까도 말한 것처럼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정부에서는 돈을 풀고 이럴 때는 안전자산인 실물자산으로 돈을 옮겨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코스피가 상승할 때 모든 종목이 다 상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승할 만한 괜찮은 입지에 있는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그래도 나는 부동산 이제는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뭐 금 같은 거에 투자해도 나쁘지 않죠. 네.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금도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오르지 않았어요? 그게 많이 올랐죠. 네. 근데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앞에서 얘기한 그런 상황을 보면 갑자기 왜 이게 너무 오르지? 우리나라 다 지금 살기 힘들다는데 왜 오르지? 라고 했을 때 왜 오르지에 대한 답을 제가 지금 드렸다고 생각해요. 정리하자면 돈 많은 양반들이 은행 이율이 낮으니 그 많은 돈을 다른 거에 실물 자산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차 사봤자 감가상각 떨어지고 남은 건 이제 뭐 금을 사든 그리고 지금 핫한 부동산.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오른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뭐. 지금 이건 아까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런 유동성 풍부해지면서 오른 것도 있지만 지금 정부 규제가 부동산을 오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일단은 정부 규제로 인해서 공급 물량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네. 대출도 힘들고 이제. 그렇죠. 공급 물량이 너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팔 때 양도세를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동안 집을 못 팔아요. 안 그러면 엄청난 세금을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안 나오는 겁니다. 물건이 안 나오니까 물건을 원하는 사람, 나는 서울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그 서울 아파트에서 나오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진짜 중학교 때 경제책에서 보면 수요 공급 곡선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고 근데 지금 이게 맞물려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이해를 하면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 너무 많이 올랐어 하고 그냥 대응을 안 하기에는 계속 이런 기조로 가고 있으니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정부 규제 방향이 이렇게 안 바뀌려나? 계속 되겠죠? 그렇죠. 아마 이번 정권에서는 계속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리고 규제입니다. 그렇죠.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지 않나? 그렇죠. 세계적으로 그럼 양적 완화가 당장 멈출까요? 안 그러지. 뭐 트럼프 말고 뭐 다른 놈이 집권하지 않는 이상 뭐. 그렇죠. 일단은 양적 완화를 하면은 지금 그 경제 규모를 줄일 때 또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뭐 대선도 얼마 안 남았고.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 네. 그럼 금리는 당장 올릴 수 있을까요? 금리 올리는 것도 쉽지 않지. 그렇죠. 이제 힘들다고 하니까 어떻게 갑자기 올립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자고 하는 거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물론 이제 경제 위기가 닥치면은 아파트 가격도 폭락할 겁니다. 네. 근데 솔직히 세상 그 누구도 경제 위기가 언제 어느 시점에 터진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제 위기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베팅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 보이는 이런 풍부한 유동성, 정부의 규제 이거에 저는 베팅을 하는 거죠. 네. 만약 이제 경제 위기가 온다면 또 그때는 그때 상황에 맞게 뭐 실물자산 갖고 있는 실물자산을 금으로 바꾼다던가 하면서 그때 맞게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에 집중을 해야지 언제 올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을 믿고 기다리기에는 네, 삶이 너무 짧지요.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하는 거구만. 네, 그래서 지금도 뭐 5년 동안 저는 통장에 제가 그래서 돈을 갖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가난해진다는 생각이 있어서 5년 동안 통장에 한 번도 돈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가 팔고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사실 다른 데 계약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뭐 부동산 실물 자산을 늘렸죠. 네. 제가 뭐 양적 완화를 멈출 수도 없고 제가 뭐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부 규제를 제가 막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거죠. 네. 아 그래서 계속 뭐 임장하러 다니고 막 부동산 투자하고 거기에 이제 올인을 하는 거였구만. 사실 올인은 아니고 저도 뭐 다른 사업 준비도 하고 여러 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뭐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과정이긴 한데 사실 그 파이프라인을 늘릴 수 있었던 것도 부동산으로 이제 제 자산의 파이를 키운 게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무리한 투자 막 정말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거나 그리고 뭐 남의 말만 듣고 자기는 아무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 뭐 제가 양 PD한테 저기 좋은 것 같아 저기 사 했는데 다음날 가서 계약하고 온 거예요. 그런 경우 그런 거는 사실 훌륭한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다면 뭐 어느 정도 그 화폐를 실물 자산으로 바꿔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집 마련,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이거는 내가 맨날 쓰고 생활하고 그리고 그런데도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차는 타면은 떨어지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도 가격이 오르는 신비한 실물 자산인 거죠. 그래서 뭐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부동산은 못 믿겠다, 이제 너무 올랐다 생각한다 그러면은 금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도 금은 한 지금 자산의 한 10% 정도는 계속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빨에 박았습니다. 네, 저도 몇 개 있어요. 네, 많이 박았어요. 네. 오늘은 무슨 EBS 경제 수업 뭐 이런 경제 특강 이런 거 들은 것 같아갖고 참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래도 다 듣고 나니까 뭔가 이해가 되네.
뭔가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을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윤쌤이 말한 우리 또 이런 거 들으시고 뭐 자기의 상황이라던가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피드백을 남겨드리고 우리 윤쌤께서 또 컨설팅을 친절히 해드릴 것입니다. 우리 또 부동산 어린이, 불인이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공감, 알람 설정 해야 부자가 됩니다. 안 하면 거지가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거지 꼴을 못 면할 겁니다. 하지마. 눌러 구독을 해야 됩니다. 구독 안 하면 네. 거지가 됩니다. 거지가 됩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지가 감사합니다. 거지가 될 겁니다. 안녕. 할머니 돌아가시고 큰아빠 팔았어. 돈 필요 압구정 가겠다고. 압구정 갔으면 더 많이 버셨겠죠. 근데 한양 아파트야. 갤러리아 바로 옆에. 그럼 더 많이 버셨죠. 거의 뭐 재개발되는 거야. 근데 되게 구려. 엄청 오래됐어. 그 재개발되나? 그래도 압구정이면 네. 저 큰아빠랑 연락이 끊겼거든. 할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제사를 안 가갖고. 큰아빠 보고 끊지 계시죠? 마시지.